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북 리뷰입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세요? 저도 책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책은요. The Future is Faster Than You Think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이에요. 작년 초? 1년이 좀 더 됐네요. 그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피터하고 스티븐이라는 이 두 남자분께서 공저하셨고 두 분 다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굉장히 잘 쓰신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많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커졌고, 또 저같이 좀 교육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가 어떠한 미래가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컨텐츠를 보면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이 작가분들이 그 미래가 이 분야들에서 어떻게 펼쳐질 예정인지 굉장히 신빙성 있고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그것들이 앞으로는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만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분석적인 것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다 내용들을 아주 증명을 잘 하시면서 글을 써 내려가 가셨어요. 뭐 쇼핑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advertising, 뭐 entertainment, education, healthcare, 뭐 어떤 수명이라든지 보험, 뭐 이런 부동산,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쓰셨고요. 해결책과 이런 미래가 펼쳐지는 거에 대한 그런 속도가 왜 빠를 수밖에 없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집어서 얘기를 내려가셨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하나를 집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미래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 이 책을 기반으로 잠깐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느끼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이 변하는지 변하는 건지 아닌지 사실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어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육 분야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퀀티티 부분하고 퀄리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질에 대한 분야에서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인 이슈 중에서 양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양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teachers, 선생님들의 수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유네스코에서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6,900만 명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억 6,300만 명의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베이직한 아주 기초 교육에 접근이 아주 고등 교육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에도 그 아이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통계를 유네스코에서 내놨어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선생님의 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굉장히 모자르다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퀄리티 부분, 즉 질적인 부분,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어떤 교육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인디비주얼리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문제이죠.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데 한 명 한 명 굉장히 다른 인간으로 개성지어지고 다른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한 교육 환경에 아이들이 그 맞춰져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자체가 퀄리티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교육은 사실 산업화의 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의 유물로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스탠다드한 인간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찍어내듯이 우리 인간들도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떠한 수준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스탠다드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나하나 굉장히 그 사람 고유의 어떤 능력이나 고유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이죠. 어느 인간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되거나 이렇게 셋어사이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만약에 너무 튀는 행동을 한다던가 너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가 생겨난다던가 그러면 사실 이런 아이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들어낸 아니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환경에 맞춰져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이런 관문들도 테스트라던가 그런 어떤 스탠다드에서 사람들이 뭐 채용이 된다던가 잡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 교육 관문을 올라간다던가 이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현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질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학교 시스템이 결국에는 개인화에 맞춰진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그 산업화에 맞는 어떤 표준화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육이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교육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렇게 좀 정형화된 틀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건지라는 의문을 언제나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이해도와 교육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부모의 몫이고 부모가 사실 모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미국 그 교육부에서 측정한 그 아이들의 드롭아웃 숫자가 있어요. 테스트 중심이 된 지금의 이런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드롭아웃된 고등학생들의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매일 놀라운 숫자예요. 매일 7,000명의 고등학생들이 드롭아웃을 한다고 그래요. 매일 7,000명의 고등학생 아이들, 하이스쿨 스튜던트가 이렇게 드롭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매 26초마다 한 명씩 드롭아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도 드롭아웃하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만 이렇다니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화의 유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맞는 것이냐, 퀄리티 면에서도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인 이슈 넘버 1이 그 양적인 면. 지구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선생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그 선생님 숫자적인 문제와 그 양적인 면,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이런 질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면, 양과 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현 주소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책에서는 그 테크놀로지를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양적인 면에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베이직한 교육에 노출이 되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퍼스널리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이 문제는 점점 더 가중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테크놀로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블렛입니다.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가 랩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퍼스널리 선생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이 툴을 이용해서 선생님을 보내주는 케이스가 되는 건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실험을 많이 해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타블렛을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다 했을 때 그 타블렛의 가격이 아주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 정도의 수준으로 이 타블렛을 이윤을 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격 정도는 그 $100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랩탑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수업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랩탑의 가격이 사실 non-profit으로 받는다면 뭐 한 진짜 뭐 글쎄요, $100에서 뭐 $200 정도 수준이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랩탑, 타블렛이나 이런 랩탑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퀘션이 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이 싼 타블렛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만큼 그 솔루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이런 지시를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앱이나 게임을 이렇게 구현해서 스스로 이렇게 티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에 모두 답을 하듯 그 여러 가지 실험이 이미 다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실험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났던 실험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미디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사전 지식 없이 이 타블렛이나 랩탑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작동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받은 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 박스를 받고 이게 박스를 열고 거기 스위치 온 앤 오프를 찾아서 파워를 온하고 시키는 데까지 고작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 2주 정도 되니까 2주 안에 알파벳 송이나 이런 교육 앱들을 이용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간단한 이런 수학 문제를 아이들이 풀고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5개월 안에 이 아이들이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 타블렛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지식은 아이들을 티칭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기를 변종하거나 할 때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이나 이런 타블렛 같은 거요 그냥 버리거나 하면 환경 오염도 되잖아요. 뭐 파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기 변경을 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도네이트를 하면, 기부를 하면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하나씩을 보내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선생님. 계획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10억 명의 안드로이드 선생님을 이 지구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서 제기했던 선생님의 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없었으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이런 기기를 받기만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그 개개인당 다 랩탑을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있는 뭐 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 자료를 쓰기도 하고, 아무튼 보조 자료로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쓸 때는 사용법을 엄마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런 앱이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거 뭐 너무 전문가고, 심지어 이런 MS 오피스에서 쓰는 뭐 월드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요. 뭐 기능도 더 많이 알고, 이런 단축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이 조작하는 이 속도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뭐가 완성이 탁탁탁탁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은
어디서 배우지 않았대요. 그냥 혼자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 깨닫고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을 거의 안 한 애들이거든요. 조작할 수 있는 뭐 타블렛이나 폰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게임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출되고 이거를 조작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스킬도 그냥 훅 늘더라고요. 어떤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툴을,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베이직한 교육을 아이들이 이걸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뭐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기기병종 할 때 이거 어떻게 도네이션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이슈였던 그 퀄리티 면에서, 그 질적인 면에서는 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우리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냐. 에브리데이 7,000명 정도의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드랍아웃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왜 드랍아웃을 하느냐, 그 드랍아웃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좁혀야 되는 게 바로 이 질적인 문제로, 이제 질적인 면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랍아웃 되는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그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AI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험 단계를 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풀고 있을 때 그 자꾸 틀리는 문제, 약한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AI가 이걸 다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자꾸 틀리면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문제로부터 다시 AI에게 이 아이가 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시키고, 그 아이는 또 그걸 풀다 보니까 조금 전에는 못 풀렸던 문제가 이 단계를 거치고 나니 풀리게 되게끔,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두고 원웨이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 그 수준에 맞춰서 이 AI가 문제를 뽑아주고 이 아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계속 제시를 시켜주면서 아이가 그 자기의 부족한 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I의 테크놀로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저자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흔히 접하고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문맹률이나 이런 어떤 기본 교육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네 그 진짜 선생님하고 AI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많은 수가, 과반수 이상이 AI 선생님을 원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제 지금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교감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들도 물론 너무 많지만 대부분의 또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느낌이라던가 어떤 나와 교감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적하는 바예요, 여기에서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어떤 개성이나 아이의 하나하나의 그런 고유성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이 이 지금 교육의 방향이 여전히 그거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이나 고유성을 조금 더 발전하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 선생님보다 AI 선생님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AI 선생님은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아이들이 조금 더 encourage 되고 격려를 시키고 아이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멘트만 하게끔 AI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우리 사람은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얼굴 표정에 나올 수도 있고 말로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쏙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잘 못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격려해주는 멘트나 표정을 지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할 때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적인 정서라던가 교육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휴먼보다는 AI다 라고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꽉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또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 필드 트립 가는 거,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떠한 방식으로 가냐면 VR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함께 필드 트립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2018년도에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가상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VR 이 안경을 끼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필드 트립을 간다. 비용적인 부분, 뭐 비행기 타는 부분, 안전상의 부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시간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VR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지구에 있는 어느 곳이든 위험한 곳도 우리는 다 필드 트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2018년도에 그 했던 실험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VR로 필드 트립을 떠나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 정말 여러 여행 포인트들의 유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가상으로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필드 트립을 거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고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접근할 수 없죠. 일단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실제로 가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뭐 공사를 재건을 해야 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안전상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문을 막아놓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피라미드나 이런 안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 그 깊숙이까지 다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가 또 없다고 해요.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VR을 통해서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1대1로 관광 가이드를 받는 것처럼 그 아주 가까운 그 느낌으로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끼는 순간 이게 쫙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데 좀 더 재밌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걸 같이 끼는 아이들이 같이 정말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VR 세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거기를 돌아다니고 어떤 유적지에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상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함께 경험을 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아니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여기 VR 필드 트립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VR, 이런 AI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과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변하고 하다 보면 어느 미래의 시점에,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시점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AI나 VR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센터가 된 이런 사회로, 이런 교육 체계로, 이런 사회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AI도 불편하고 VR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게 이쪽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나 지금 어떤 과도기의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은 조금 더 미래의 방식에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좀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런 테크놀로지나 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앞당긴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상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휴먼 터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의 감성, 아날로그
안보적인 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소통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했던 책 중에 The Future is Faster Than You Think라는 이 책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책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